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한번 통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서사이즈를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example을 항상 읽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아바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어떤 아바 프로그램이냐면 적합하지 않은 어디에 그쵸? SAP 하나로부터 그죠? SAP 하나로부터 하나와 다른 시스템, 즉 일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디스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여러분이 세컨더리 DB를 다 사용하고 있대요.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저스트먼트, 즉 개선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죠?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 지금 환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램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해당 아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현재 세컨더리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인 거죠. 근데 기존 아바 프로그램은 이쪽 시스템, 즉 디스크 방식의 데이터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세컨더리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레포트 프로그램 이제 샘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뭐가 됐건 시스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KY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단 카피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라. 여러분 패키지에다가 카피를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카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피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구일을 열라고 하네요. 그죠? SAP 구일을 열어서 하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시킨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카피를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샵샵에 붙이면 되겠고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카피를 하고 select all. 자, 여러분 패키지 ZH400 언더바 빵빵. 그렇죠? 여러분 패키지에다가 카피를 하면 되겠죠. 카피가 됐고 액티베이션을 시켜야겠죠. 기본적으로 카피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피한 프로그램을 일단 분석을 해야 돼. 그죠? 왜 분석을 하냐면 당연히 SAP 하나로다가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피한 프로그램을 뭔가 이게 계산할 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1번 했고 2번 카피했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해야 되죠.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의 주된 메인 파트 2개 그죠? 어디냐? 그 다음에 프로세싱 블럭 그죠?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프로세싱 블럭은 어디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소스를 보시면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브루틴을 우리가 템플릿 방식으로 다 실행할지 서브루틴을 솔루션 방식으로 다 실행할지 서브루틴을 보스 즉 템플릿과 솔루션 방식 두 가지로 다 실행할지 선택하네요. 요거의 선택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는지 한번 소스를 보면 템플릿 방식일 때는 데이터를 셀렉트 안에 즉 고객의 정보를 갖고 오면서 고객의 정보를 루프를 두면서 각각 고객에 대한 예약 정보를 갖고 오는 방식이에요. 셀렉트 루프 안에 또 셀렉트가 있는 즉 네스티드 셀렉트 방식인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다음에 솔루션 방법은 현재 로직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보스는 템플릿 방식 실행하고 솔루션 방식 실행하고 두 가지 다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일단 템플릿 방식은 로직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시간이 금방 나오긴 나오지만 대략 레포트를 봤더니 1번 고객이 평균 항공사를 예약하는데 average number of days, 예를 들면 뭐 비행 출발일이 내일인데 출발일로부터 보통 며칠 전에 예약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1번이라는 SAP 에이지 고객은 보통 비행 출발일 26일 전에 미리미리 예약하는 스타일. 그죠? 이 친구는 더 미리미리 가네. 밀러라는 친구는 항상 거의 2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하네요. 2달 전에. 그죠? 그래서 뭐 더 늦는 친구도 있고. 그럼 결국은 요 average number of days라는 요 컬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고객별 예약 정보를 다 갖고 와봐야지만이 그 예약 정보를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average number of days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SAP A라는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100번 했어. 그럼 100번을 다 갖고 와봐야지만이 그 100번에 대한 평균을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스티드 셀렉트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고객 정보를 루프 돌면서, 그죠? 고객 정보를 루프를 돌면서 각각 고객에 대해서 예약 정보 갖고 와서 계산하고, 그 다음 고객의 예약 정보 갖고 오고 계산하고, 그 다음 예약 정보 갖고 와서 계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죠? 이런 스타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템플릿. 그럼 솔루션은 이제 템플릿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템플릿은 좋지 않은 예전 방식, 그다음에 솔루션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는, 그죠? 이쪽 분야는 지금 우리가 HA400이라는 아바 프로그래밍 포 SAP 하나를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업도 같이 유사한 거냐면 튜닝 수업이랑도 유사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튜닝. 해당 프로그램에 손볼 것을 손봐서 해당 프로그램을 최적화시키는 거. 우리가 튠이라고 하죠. 그죠? 조율. 그죠?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소리가 음계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우리가 피아노 조율 숫자 불러서 조율을 하죠.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피아노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똑같이 소리가 나지만 소리가 명쾌하지 않거나 약간 음계가 맞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그죠? 프로그램은 똑같이 돌아서 결과는 똑같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리스폰스 타임이 0.1초. 똑같은 결과를 내놓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리스폰스 타임이 10초. 다 틀린 거죠.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튜닝 과정이라고 봐도 거의 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영역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영역을 이해했으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3번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주된 파트는 뭐예요? 데이터 갖고 오는 데랑 출력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다음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도 결국 템플릿, 일반 개발자가 짠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솔루션, 좀 더 좋게 개발해야 되는 부분, 그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어느 테이블로부터 오고 있냐라고 보면 두 테이블에서 오고 있죠. S북이랑 S커스텀, 그죠? 소스 가서 보시면 돼요, 그죠? 소스 가서 보시면 프롬절에 S북이랑 여기 보시면 S커스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죠. 그죠?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maining 컬럼은
우리가 캘큘레이션에 의해서 산출된 컬럼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그죠? calculate에 사용되는 컬럼은 어떤 컬럼이죠, 여러분? 가보면 아는 거죠. 그죠?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컬럼. days ahead를 위해서 계산될 때 사용되는 컬럼은 우리가 FL date, 비행 일자랑 order date, 예약 일자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죠? 두 개에 대한 차이를 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분석을 이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이제 액티베이션까지 했죠. 5번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회사는, 현재 우리 학교, 즉 KYH는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죠? 없지만 여러분 이제 있다고 가정하시고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대한 접속 경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현하시면 된다?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구현하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여러분 lookup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위해서 여러분 살펴봐라. 어디 가서 확인해요? DBA 칵핏. 여러분 DBA 칵핏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우리는 DBA 칵핏에 가보면 그렇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가봤지만 DBA의 칵핏에 가보면 우리는 이 커넥션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개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다 지금 동작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자고 했죠. 그렇죠? 디폴트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디폴트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구현하시면 돼요.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 제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데요.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디폴트를 통해서 해라. 아니야. 여기 보시면 하나 서치라는 접속 경로를 통해서 구현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알려준 그 접속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용하시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나씩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완전히 내꺼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냥 그런가 보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내꺼화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1번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찾으래요. 그죠? 그 다음에 SAP 하나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 커넥션을 찾아라. 우리는 디폴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 유저랑 커넥션 네임은 그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션 네임은 디폴트를 쓰면 되고 이 디폴트 커넥션과 연결되어져 있는 DB 유저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디폴트 커넥션이랑 맺어져 있는 이 DB 유저는 누구냐면 SAP ABAP1이라는 유저예요. 1이라는 유저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얘를 완전히 이해를 안 하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완전히 어려워. 여러분이 ABAP 프로그램에서 그죠? 그러면 스튜던트 여러분 아이디가 여러분 SAP 아이디가 트레인 다시 빵빵이었어. 여러분이 ABAP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ABAP 프로그램이니까 ABAP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Z테스트 이렇게 개발했어.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여러분 셀렉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셀렉트 from SCRR 이렇게 셀렉트를 했어.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SQL문을 실행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하려면 항상 어떤 유저로다가 달라붙어서 그 유저로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실행을 해야 돼. 이 유저는 SAP 유저야. 이 DB에는 없다는 거지. train-샵샵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어.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냐면 SAP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유저를 가지고 얘를 셀렉트해서 결과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 모든 아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쿼리는 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유저가 딱 하나야. 그 유저 이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SAP ABAP1이라는 유저라는 거지. SAP ABAP1이라는 유저. 그래서 해당 유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들어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SAP ABAP1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A라는 프로그램이 셀렉트를 날려도 이 셀렉트는 누구로다가 이 SAP ABAP1이라는 유저로다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받는 거야. 또 다른 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B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SQL을 날려. SQL을 날렸어. 그럼 이 SQL도 누구를 통해서 SAP ABAP1이라는 유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렇게 결과가 터지고. C라는 ABAP 프로그램이 있어. 이것도 역시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AP에서 호출되어지는 모든 오픈 SQL은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SAP에서 실행되는 모든 오픈 SQL은 어떤 유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한다? SAP ABAP1이라는 유저를 통한다. 공통 유저. 이름 외우셔야 돼. 여러분 누구? SAP ABAP1.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 가족이 3명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집안에 가족이 3명 있는데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야, 뭐 좀 사와라고 하면 항상 한 명을 통해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갖고 와. 심부름하고 던져주고, 심부름하고 던져주고, 심부름하고 던져주고. 이 사람이 누구다? SAP ABAP1이라는 거야. 공통 유저. SAP ABAP1.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내용을 보시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SAP ABAP1이라는 유저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모델링 퍼스펙티브로다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스키마 이름을 확인해야 돼. 여러분 스키마라는 게 또 영어 제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유저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해당 유저를 위한 공간이 이렇게 하나 할당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할당돼. 이거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 그래서 이 스키마는 만약에 SAP ABAP1이라는 스키마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 유저 이름도 뭐야? 이 유저 이름도 SAP ABAP1 유저라는 거지. SAP ABAP1이라는 유저야.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사용자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사용자에 대한 스키마가 하나 만들어져. 사용자 이름과 동일하게. 여러분 SAP의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지면 해당 SAP 아이디를 위한 뭐가 만들어져? 로컬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 사용자 아이디랑 동일하게.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ABAP 퍼스펙티브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셔서 어디로 가래요? 모델링 퍼스펙티브.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 퍼스펙티브에 가서 SAP 유저 이름이 뭐다? 여기 가보시면 Security 유저 여기 가보면 SAP의 공통 유저 이름이 뭐다? SAP ABAP1. 그래서 이 유저의 개가 있어야 돼. 그죠? 여기 있네. SAP ABAP1. 그럼 SAP ABAP1이라는 유저가 있으면 항상 누가 같이 만들어진다? 패키지가 만들어진다. 근데 SAP에서는 패키지라고 안 하고 이제 카탈로그라고 얘기할 뿐이야. 카탈로그 열어보면
카탈로그를 열어보면 여기 SAP ABAP1이라는 패키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테이블, 여러분이 SAP에 대해서 알고 있는 테이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필터에서 여러분 SCRR 알고 있잖아. 그래서 SCRR을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SCRR 테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 여기에 SCRR이라는 게 들어가는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테이블이죠, 그죠? 이게 SAP 테이블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찍고 데이터 프리뷰라고 하면 SAP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왜 클라이언트가 다 보여? 400번도 보이고 100번도 보이고 다른 클라이언트 다 보여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핸들링은 누구다 통해서 로그인했을 때만 클라이언트 핸들링이 되는 거야? SAP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만 클라이언트 핸들링이 되는 거야. SAP를 통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죠? 데이터베이스로 다 직접 들어간 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핸들링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죠? 즉 모든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여.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테이블과 테이블에 관련된 스키마를 찾았고요. 그죠? 스키마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테이블 하나 찾으면 됐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 뭘 찾았죠? SCARR을 찾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SCARR 찾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7번은. 그죠? Verify for at least one table.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스킵하셔도 될 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프라이머리 DB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컨더리 DB랑 프라이머리 DB라는 게 뭔가 비교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7번은 여러분이 과감히 스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AP 하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에디트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죠? get data template이라는 서브루틴을 그러니까 get data solution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대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하도록 해라. 그죠? 별거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솔루션, 얘가 지금 템플릿, 다음에 솔루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에 있는 소스를 쭉 카피에다가 그렇죠? 템플릿에 있는 소스를 쭉 카피에다가 솔루션에다 집어넣을 건데 get data template 솔루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누굴 통해서 바꾸라고 했죠?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그럼 우리는 뒤에다 뭐 써놔야 돼요, 여러분? 커넥션 디폴트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에도 커넥션 디폴트.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솔루션도 나오겠죠. 교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템플릿보다는 솔루션이 훨씬 빨라. 왜 그러냐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즉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 레포트보다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하고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게 훨씬 빨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만 있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하고 연습은 해야 되니까 아까 본 것처럼 마치 세컨더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처럼 뒤에다가 어떤 옵션을 붙인다?
저 디폴트라는 옵션을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 보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둘 쪽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템플릿에서도 처리하고 솔루션도 처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한번 쫙 보셨는데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캐치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